오늘은 뒷이야기가 조금 빨리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지루하실까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연. 스스로 자자에 그렇게 있을련입니다. 한자는 각골 문자부터 해서 상형 문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그게 뭐 고대 동이족으로부터 왔니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합시다. 많은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명학을 해보면 성명학에서 쓰는 뜻이 완전히 다를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래서 설명 잘해 주셔야 돼요. 글자의 뜻을 완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런 글자들이 너무 많아. 성명학에 쓸 때는. 그를 연 이렇게도 하지요. 그를 연. 있을 연자도 씁니다. 원래의 본 뜻은 자연이라는 글자, 연자가 만들어진 자연이라는 중국에서의 글자가 만들어질 때의 사상에서는 그렇게 있을련에 가깝다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있다, 스스로. 본체, 본성.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이놈이 아이를 얻으면서 그냥 이놈이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걱정을 해. 이름을 모르 짓지. 무슨 이름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네이버에 물어보니 80점이라는데 95점이라는데 이것도 다른 데 가니까 맞니 안 맞니?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 그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 이름이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쓰는 사람도 많고, 그죠? 쓰는 사람도 많고, 같은 이름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본질에 대한 것을 바로 연결시키죠. 같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큰 일수, 작은 일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저하고 같은 성은 이제 다른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학교에서 한 반으로 따지면 62명 중에 6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 그대로죠. 1m 78. 이때가 중학교 때라.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반에 있는 그 일수라는 친구는 성은 서로 안 붙이고 그 친구는 작은 일수, 저는 큰 일수. 그러니 큰 일수라면 그 친구를 떠올 리가 없죠. 그러니 이름이 아무리 그 친구 같다 한들 그 친구의 뭐를 설명하겠습니까?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털은 났는데 흰털이 많고 머리보다 털에 흰 게 더 많고 쇼다리에 가분수에 얼굴에 검은 딱지가 있으면서 영해에 살고 지가 아버지가 창암이라는 이름으로 역학을 했다더라. 지금만은 생존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일수 뭐 이렇게 해도 쟤한테 대해서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이름 아닙니까?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아. 그 세상 사람들이 속아주니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셔서 그동안 내가 시간, 공간, 인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잃었다 한다면 필히 주종목은 성명학으로 가라. 그 명리니 육효니 뭐 어설프게 관상이니 수상이니 이런 거 해가 골치 아프지 말고 직업으로 따진다면. 아무튼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 성인의 말씀이지. 그 성인은 지금 살아계신가요? 아니네, 이미 다이하셨네. 그럼 대감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겠군요. 아니 이런 천한 놈을 봤나? 감히 어디다 대고 시비냐? 내 말이 일리가 있도록 설명하지 못하면 목숨을 부존치 못할 것이다. 대감하고 이제 좀 계급이 떨어지는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하고의 대화다, 그죠? 미천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하고, 허나 그 정확한 감이란 것은 제 자식에게도 말로 깨우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이놈은 지금도 이렇듯 손수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도 아마
알맹이는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때문에 대강께서 읽고 계신 것을 옛사람의 찌꺼기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노자를 지나 공자를 지나 장자의 시대가 되면 노장 사상은 우리가 같은 식구, 같은 가로 보는데, 노장가로 보는데요. 노자는 남을 핀잔 주고 비유해서 뭐 이렇게 좀 위트 있게 돌리고 찌르고 사회 참여가 좀 작았어요. 근데 장자에 와서는 똑같은 사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비틀고 꼬아서 찌르고 째고 핥히고 이걸 지구에서 가장 멋들어지게 잘한 사람. 아마 성경을 썼던 사람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곧 이어서 설명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옛날 비법이라 하거나, 옛날 무슨 책이라 하면, 정감록이라 하면, 뭐라 하면, 명리에 뭐 투명하게 비법이라 하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것만 해석하면 끝나는 줄 알고. 그거 사람이 쓴 거라. 사람이. 귀신이 안 썼어. 부처가 쓴 것도 아니야. 하느님이 쓴 것도 아니야. 성모 마리아가 쓴 것도 아니야. 사람이,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썼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 장자는 이 말에 지금 아랫사람으로 보이는 찌꺼기라고 한 사람이 장자입니다. 장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시대에 공자의 책을 가지고 공자왈 맹자를 하는 사람들만 줄을 이루고 거기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를 현란하게 그 시대에 비판한 장자의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런데 역사 이래로 정치가 조직화되고 세계화되어 가면 갈수록 맹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그러면 민주화된 서양의 세계에서는 국민, 시민들을 갖다 맹목적으로 가게 안 만드는가?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 깨어있고 본질을 보려는 사람들이 일부에서 힘으로 그래도 한 10%, 20% 이렇게 밀어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가는 거지. 8, 90%의 사람들은 속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늘 지내는 제사가 우리 할아버지 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당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강의가 갈수록 좀 이상해지고 꼬롬한 게 조금 야당기도 있고, 지금 야당 말고요. 자, 다른 내용도 한번 봅시다. 보통 백정들은 칼을 한 달에 한 자루씩 씁니다.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1년에 한 자루를 씁니다. 모두 근육과 뼈에 칼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저는 19년째 이 칼 한 자루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은 방금 숫돌에 간 듯 날카롭습니다. 이유가 뼈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훌륭한 의사,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남편, 훌륭한 부인, 지혜로운 부모, 현명한 자식 또는 친구 관계에는 저도 물론 뭐 전혀 아닙니다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도 자기의 소모가 없고 상대도 불편하지 않게. 옛날에 백정 중에 최고는 그랬다 안 합니까? 소가 살이 다 뜯겼는데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뼈가 다 분리될 때 푹 쓰러졌다고. 어설픈 놈이 소 잡을 때 머리 때리다가 귀 때리고 정수리 때리다가 목에 때리고 이래서 소는 소대로 뛰어댕기고, 어설픈 제가 시골에 와서 동물에 대해서 모르면서 키울 때 이런 꼴이 나고,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오리다리가 짧지만 그 오리다리를 좀 늘려주면 어떨까요? 학의 다리가 길지만 그게 꼴보기 싫으니 좀 잘라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글자에 보고 계신 유자가 유가, 공자의 유가사상, 유교라고는 안 합니다. 교까지 가기는 갔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만 유교라고 하고 중국에서 쓰듯이 묵가, 그죠? 예가, 뭐 이렇게 합니다. 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와서 교가 댕기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유가라 합니다. 근데 이 유자를 파자해보면 공자의 직업이 나와요. 공자,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공자 가라사대, 지가라미는 날라리라. 그런 공자의 직업이 뭐냐? 또 중요한 건 아닌데 살펴보자면 이제 공자의 사상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쭉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올리 그러니 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가보자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인가? 유가가, 공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가라는 것만 설명하자면 내가 너무 집 사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유자를 분리해보면 여러분 사람인자에 비우자에 구렛나루 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부터 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 문화, 경제, 농사 뭐 모든 거에. 그래서 기우제란 말이 있듯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비에 대해서 조절하고 뭐 어째 관리를 하는 구렛나루 있는 뭐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하고 정치가 맞물렸죠. 그리고 공자의 직업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제사장이었다. 그럼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공자의 사상이 그러면 왜 예를 중요시 여기고 대인배, 소인배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대인배를 만들어놔야 지가 편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칭찬을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면 내가 손해볼 일이 없죠. 남들이 볼 때 미식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를 칭찬해주고 유의해주고 내가 당할 일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왜 군자라는 말과 소인배라는 말이 나왔을까? 대인이 있고 또 소인배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보시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음양, 오행, 식간, 십이지는 단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유용한 도구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음양, 오행과 식간, 십이지는 강을 건너는 나룻배다. 강을 건너게 해주는 나룻배다. 건너고 나서 평지를 가는데 강이 아닌 길을 가면서 메고 갈 일 없다. 다음 사람이 반대로 갈 때 타고 가게 두고 와야 될 강을 건너는 나룻배다. 누군가에게 오늘 보름달이 멋지다 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